안녕하세요. 오늘 7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달러 인덱스 바로 시작할게요. 어제 달러 인덱스에서도 반등세가 나오면서 월봉의 중요값 2번이었던 99.75를 상방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고 100포인트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 움직임 이후에 종가 마감 자체는 100포인트 아래로 다시 내려와서 한 상태입니다. 일단 거래량 동반한 양봉 캔들 이후에 박스권 전개가 진행 중인 거다 라고 정도 보고 있습니다. 화면 보면서 또 이어갈게요. 달러 인덱스 일봉 차트 보고 계십니다. 이때에 거래량 터진 양봉 이후에 박스권 전개 가능성을 지금 현재 살피고 있고요. 구간은 이렇게 넓혀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에서 어제 재차 반등세가 나왔고요. 시간 차트에서는 이 움직임은 월봉의 중요가 99.75를 상방 돌파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움직임이 위로 추가로 여기 100포인트에 있는 일봉 차트 하단 변곡 이 값들에 대한 종가 회복 여부를 저항을 확인하기 위한 부분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 드린 게 어제 얘기입니다. 여기를 일봉 차트 종가로 못 넘기면 여기가 데드캣처럼 대응이 될 거다. 그래서 추가 조정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양봉 종가 회복 여부를 살피는 게 지금 현재 관점이었는데 일단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주봉의 거래일 마감 때 아래쪽 주봉의 강세 포인트로의 지지 테스트 여부도 같이 열어두고 보고 있는 게 어제의 시향이었고 오늘도 큰 틀에서는 이 내용하고 변경된 게 없습니다. 현재 움직임에서는 저희들이 오프 강의에서 했던 내용들 기준으로 보면 아마 한 이틀 이번 주봉 마감할 때까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마 아실 거예요. 추가 상승에서는 어디를 노리고 있고 이 움직임이 내일 정도에는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것 같다. 내일 거래 만료가 되면 내일 거래 종료가 되면은 달러 인덱스에서 반등으로 갈지 추가 조정으로 갈지 다음 주에 이 부분이 사실상 결정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움직임에서 아예 다시 여기 지금 월봉의 중요값 2번이죠. 99.75에 대한 지지 테스트하면서 지지 여부가 나오는지도 보고요. 시간 차트에서 위로 다시 재차 상승세가 이어지는지도 봐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에서는 슬금슬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모습이에요. 이런 부분들하고 이번 주에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이 저항을 확인하는 움직임이 확정이 되면 이때는 확정이 뭔가 터치든 이런 부분 다 포함입니다. 양봉 종가로 여기로 올라앉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피는 거 그리고 터치 여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봅니다. 이게 달러 인덱스에서 추가 상승을 하려고 하면 오늘 내일 정도에서 사실상 급등에 가까운 움직임이 나와야 돼요. 이러면 비트코인에서는 또 추가 조정의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요. 비트코인에서는 지지 여부를 또 살펴봐야 되니까 그거는 이어서 나오는 비트코인 시장 보시고요. 일단 달러 인덱스에서는 오늘 내일 중으로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니면 주봉의 강세 포인트 여기로의 지지 테스트 열어두고 본다. 주봉 마감까지 내일이 주봉 마감입니다. 내일 거래가 이런 부분들 보시고요. 자, 시간 차트를 보게 되면 시간 차트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어제 움직임에서 여기를 돌파를 못할 것처럼 보였는데 돌파를 해버리더라고요. 거래량이 나오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근데 종가 지지는 못했죠. 52평에 대한 것도 종가 지지 못하고 지금 밀어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 아래로 우리가 월봉의 중요값 2번이라고 했던 99.75 아래로 지금 현재 52평과 102평이 있죠.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전개 시간 차트에서는 나올 개연성을 좀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이 확정적으로 전개돼서 여기서 재차 반등으로 이어갈지 이렇게 추가로 조정으로 이어질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시간 차트에서 봅니다. 달러 인덱스에서의 움직임을 얘기를 드릴 때 저희들이 달러 인덱스를 왜 체크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얘기 드리면요. 보통 저희들 달러 인덱스를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런 비트코인 선물 ETF 이후 2017년, 18년도, 20년도 이런 때 선물 ETF가 나온 뒤에 금융기관들 그리고 기관급들의 움직임 투자회사의 참여도가 증가하는 측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전체 자본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기 시작했다. 이게 특히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게 2022년도 하락장에는 거의 주식처럼 주말 되면은 큰 움직임이 안 나왔어요.
사실은 이전에는 비트코인이 주말에 막 암호화폐들이 주말에 막 난리가 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저히 주말 쪽에는 좀 루즈해지는 움직임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신규 시장 참여한 존재들이 한 주를 기초해서 금융 정책을 주요한 투자 분석에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달러 인덱스가 미국 금리와 거의 직결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미 채권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중요한 비중이 유로화가 제일 크고 그다음 엔화도 있죠. 그래서 이들과의 역학적 관계성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상 올해 뉴스에 보면 유로 쪽과 일본 엔화, 일본 쪽의 경제 강화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하반기 들어오기 전부터 4월달, 5월달 이때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달러 인덱스의 조정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이미 상반기 때부터 계속 얘기 드렸기 때문에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역학적 관계성을 놓고 추론을 하다 보면 시장 전체의 방향을 좀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달러 인덱스를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전통적으로는 이제 미 증시의 움직임이 기본적으로 위험 자산으로 취급을 되고 있고 비트코인은 당연히 하이리스크 자산으로 보고 있죠. 암호화폐도.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는 현재 금융 시스템에서는 또 안전 자산으로 보는 경향이 크고요. 이게 또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 이런 요소하고 같이 섞이면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에 반대돼서 사실상 이제 유동성 공급이 되면 증시나 위험 자산들에서는 강하게 등락을 보이는 측면을 고려를 하면은 금리의 인하 혹은 달러 인덱스의 약화는 달러의 차입 그리고 엔화의 차입, 엔캐리, 달러 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유동성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달러의 약세는 위험 자산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우선적으로 살핍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전에는 뉴스나 이런 걸 보시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나스닥하고의 상관 개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했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투자 주체가 이전에 이제 간접 투자에서 직접 트레이딩 쪽으로 많이 시장 진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의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환율,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살피면서 나스닥을 보고 암호화폐를 살피는 게 아니라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을 보고 이거를 기초해서 움직이는 투자 주체의 판단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템포 빨리 본다는 측면에서도 달러 인덱스를 살피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더 낫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올 초부터 계속 달러 인덱스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은 시장에서 나오는 움직임보다는 일단 조금 빠르게 보고 있다. 자본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고 얘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현재는 달러 인덱스가 지금 이제 밑으로 좀 내려갈 개연성을 큰 틀에서는 보고 있으니까 위험 자산들에서는 받는 가능성을 보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얘기 드리기 때문에 저희들 시향을 들으시는 당시에는 조금 미스매칭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근데 큰 틀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를 꾸준히 얘기 드리고 있으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 보면은 뉴스보다 빠른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접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실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은 트레이더들만의 사안에 대한 중요도가 조금씩 틀리니까 각각이 어떻게 보는지는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달러 인덱스를 근간으로 두고 전체 자본의 흐름을 먼저 살핀다는 측면에서 달러 인덱스를 보고 있다. 이거는 비단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이런 증시에서의 움직임도 같이 본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서 달러 인덱스 시향도 꼭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어서 나가는 비트코인 시향, 알트코인 매매 전략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시면 이 흐름이 위로 올라갈 때는 되도록 조심해야 되겠구나. 달러 인덱스에서 반등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암호화폐에서의 움직임은 좀 조정적에 가깝구나라고 판단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실수는 하지 않으실 걸로 봅니다. 오늘의 달러 인덱스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오늘의 달러 인덱스는 내용을 정리를 하면 전일 종가 99.97로 해서 100포인트 위로 올라갔다가 100포인트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일봉 차트 기준으로 거래량 동반한 양봉 캔들 이후에 지금 현재 박스권 전개 중이다. 그래서 이 박스권 내 저항을 확인하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다. 그 움직임이 이번 주말 금요일 날 거래일 마감이 되면은 사실상 방향 다음 주 단기 방향이 대략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의 저항을 뭐 어디로 하는지 여부를 이번 주에서는 지속적으로 보고요. 이게 하단 변고 여기 이 두 값이죠. 여기로의 종가 회복이 실패하면은 다음 주의 움직임에서는 추가 조정 가능성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움직임이 확정되는 금요일 마지막 거래일, 그러니까 토요일 날 새벽이 되겠죠. 이때에서부터 방향이 좀 명확해지지 않겠는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부분들 포함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번 주 내일 그리고 토요일 날 새벽에 달러 인덱스의 거래 마감일까지는 좀 신경 써서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